지금 약 1분 10초 남았지만 시작할게요. 네. 그러면 좀 이거 쑥스러운 제 얼굴을 보시는데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 좀 이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어쨌든 저는 DMG 박스 인더스트리 부분을 맡고 있는 김선아 프로듀서입니다. 제가 작년 4월에 DMG 영화제에 들어와서 인더스트리 헤드로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 저희가 작년에는 진짜 처음으로 코로나19 3년째에 처음으로 전면 오프라인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늦게 시작해가지고 작년은 무조건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진행을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을 했었고요. 다행히 올해는 1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차분히 이제 작년에 경험을 하면서 저도 창작자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DMG 인더스트리가 더 창작자들, 특히 한국 창작자들을 위한 장소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한국 창작자들이 좀 더 특별한 느낌을 받는 곳이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편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만나 뵙고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런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금 저희 인더스트리 팀뿐만이 아니라 영화제 분들이 와 계신데요. 잠깐 소개부터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옆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전문가처럼 다루고 계시지만 저희 전문 이주연이신, 그리고 DMG 영화제에 아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신 서영호 위원님, 일단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많은 특별 행사를 준비하는데 다 이분을 통해야만 가능한 일들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팀에서도 프로그래머 이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화 제작 지원을 받으면 완성해서 가는 곳이 저곳이기 때문에 저 뒤에 계신 우리 강진석 프로그래머, 제이스 프로그래머, 저분들 얼굴 기억하시고요. 영화가 이제 완성에 가깝다 하면 저분들이랑 아주 친해지시면 됩니다. 굉장히 착하셔서 전화를 이렇게 무시하시는 법이 없고 미팅 요청을 별로 무시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행사팀에서도 뒤에서 우리 강규호 매니저님 오셨고요. 지금 다이어트 중이신데 계속 날씬해지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주 우리 젊은 피 우리 이런 컴퓨터나 이런 IT 쪽 다 우리 의지하고 있는 우리 박동현 매니저님. 네, 박국현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깜빡 프로그램 팀 하면서 잊어버렸는데 우리 프로그램 팀 팀장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최민아 팀장님. 제가 이름들을 잘 기억 못해가지고 이름 얘기할 때마다 아까 조금 그런 사례가 있는데 막 찔려요. 그리고 저희 인더스트리 팀에는 저는 얼굴마담이고요. 실제로 모든 일들을 다 튼튼하게 준비하고 해주시는 우리 팀장, 신윤정 팀장님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서 여러분 수정을 받고 해주십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해봤고요. 저희 인더스트리 외에도 그 프로그램 팀에서도 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프로그램 쪽은 접수가 나갔어요. 자, 이 다음 잠깐 그래서 저희 영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기간이에요. 기간이 명시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인더스트리를 영화제 전에 시작을 했어요. 영화제 5일 전에 시작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영화제와 같이 겹치는 기간에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 인더스트리 게스트들도 영화제와 겹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요. 영화제 개막식이 14일이고요. 저희 인더스트리는 그 다음날 15일부터 19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팀에서는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공지가 나왔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완성되거나 이제 완성을 바로 앞두고 있는 작품들이 있다면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모든 궁금한 사항은 우리 최민아 팀장님이나 프로그래머님들께 여쭤보시면 되고요. 저희 인더스트리는 지금 접수 일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인더스트리에는 펀드랑 피치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펀드는 공지가 나갔고 피치는 공지가 안 나갔거든요. 초반에는. 지금은 이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다들 막 당황하셔가지고 피치가 없어졌는지 전화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좀 늦게 나가는 거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펀드는 지금 이미 열려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치 부분은 저희가 5월 중에 접수를 받습니다. 조금 늦게 하면서 각자 창작자들이 조금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이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건 제 작년 저희 DMZ 인더스트리 오프닝 리셉션 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더스트리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더스트리가 지금 DMZ 영화제 생긴 지는 올해가 5년째예요. 2019년에 처음 생겼고 그러다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제대로 행사들 완전체를 못하다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이제 5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화제는 완성된 작품들이 세상에 선을 보이는 자리고 저희 인더스트리는 지금 뭐 기획개발 제작 진행 중인 작품들이 완성을 하기 위한 지원들을 받고 또 든든한 파트너들을 만나고 이런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 또한 이렇게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 프로젝트 상태에서 발굴을 하고 펀드 및 피치 상금을 통한 제작비를 지원하고 또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또 배급을 위한 미팅을 주선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 실질적인 제작을 넘어서 좀 산업 전반 다큐 제작에 관한 많은 고민들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몇 가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2013년 인더스트리 목표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작년 한 해를 경험하고 뭔가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본 목표예요. 여기에서 1번과 2번이 저희 지금 펀드 쪽에 영향을 미쳐서 펀드 쪽 개편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외에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제들도 다녀보고 종합 영화제들도 다녀봤는데 DMZ도 국제영화제로서 굉장히 비슷한 양식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게 한국에서 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창작자들은 적어도 DMZ에 와서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나에게 베네핏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좀 프로그램들을 개편을 해봤고요. 그 첫 번째가 시대와 호흡하는 다큐멘터리 인지 설정 기능 수행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매년 시시각각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각자 하시는데 그거를 묶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거를 저희 DMZ가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펀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다큐멘터리 하는 분들은 한국에서는 주인이 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그게 이제 글로벌 피치 방식에 저희가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을 함께 더 연계해 주는데 또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저희들이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 및 배급기에 조성해서 기존의 유럽 위주의 저희들이 디시전 메이커를 초청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시장이 큰 미국 대륙 쪽에서 실제로 배급과 관련한 많은 도움들을 주시고 조언을 해주실 전문가분들을 모셔옵니다. 좋죠?
얘기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전에는 간단하게 뭐 펀드 피치 매치라고 세 가지로 나눴던 거를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펀드는 한국과 아시아 다큐멘터리 초기 제작 단계에서 지원을 하고, 피치는 그걸 이제 공개 발표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상금 및 선물 지원을 하고요. 또 피치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인더스트리 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정된 작품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고, 맞춤형 비즈니스 미팅 기회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라고 해서 거기에선 쇼케이스, 패널 토크, 뭐 설명회 등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꼭 저희 인더스트리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아시아 쪽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좀 더 넓혀가지고 그들이 국가별 델리게이션을 만들어서 와서 한국의 창작자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서로 프로젝트 얘기도 하고 코프로덕션 파트너도 찾을 수 있는 이런 네트워킹 기회들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 중인 데가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펀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잠깐 작년에 저희들이 독수랩 피칭을 했던 이걸 좀 보여드리고 이거가 제 거 아닌데? 아, 죄송해요. 이거 제가 최종을 보낸 게 아니네요. 오늘 보낸 게 아니라 죄송.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거예요. 오늘 제가 다시 만들었는데 안타깝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DMZ 닥스 펀드가 있어요. 여기에 펀드가 그전에는 저희가 소재 발굴 지원이라는 거를 코로나 시기에 제작이 막히면서 어떻게 창작자들을 좀 도울까 하는 명목으로 이 많은 프로젝트들을 그냥 소재 발굴이라는 이름으로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생계형 지원을 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작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재 발굴 지원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그 뒤에 팔로우들도 많이 안 되고 그것들을 우리들이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 만들고 계십니까? 체크하고 팔로우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의미 있는 펀드로 바꾸자 하면서 저희들이 코리안 POB 2023 매년 이제 연도가 바뀔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창작자들만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창작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주제는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관객들, 한국 산업가 관계자들의 논의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질의응답 받을 테니까 지금은 설명 위주로 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더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보다 펀드라고 해가지고 저희 플랫폼이 이름 보다랑도 연결이 되지만 또 더 보다. 우리는 일상을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여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보다라는 의미로 기획개발 펀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펀드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좀 지원 자격들을 조금 많이 제안을 두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 다음에 드리면 일단 코리안 POB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지원 대상은 뭐 기획개발 단계, 초기 제작 단계, 중간 제작 단계도 상관없어요. 이것 길이가 단편이든 중편이든 장편이든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지금 이 시기에 급박하고 빨리 내가 어딘가에 내보내는 것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쪽에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진 감독 또는 프로듀서로 제안을 했고요. 이게 지원금이 상금 형태로 5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소재 발굴 지원은 그냥 드리고 말았던 건데 여기는 저희들이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아놓고 누가 누구를 하고 있는지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도 마련하고요.
이게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그것도 그러한 장에서 함께 논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DMZ에서 요번에는 제가 될 텐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전체 총괄 프로듀서 같은 느낌으로 이거를 정리를 하고, 물론 각자의 프로젝트는 각자의 것입니다. 저희가 저작권을 가져오고는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 인더스트리 기간 동안에 코리안 POB 2023 쇼케이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신 작품을 5분 이내에 티저도 좋고 그냥 출연자의 5분짜리 인터뷰도 좋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드셔서 그거를 저희들이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 계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시간이 부재를 커미셔닝했던 그 미국 필드 비전 쪽의 그 밑된 단편 담당자들이라든지 뉴욕타임스 옵닥스 커미셔너라든지 이러한 단편으로서 약간 이 시사점 있는 시기성 있는 이야기들을 빨리 내보낼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미팅의 시간들을 마련해 드릴 거예요. 피드백을. 그래서 내가 지금 장편으로 기획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빨리 단편으로 10분이나 15분으로 만들어져서 글로벌 플랫폼 이런 데서 원한다면 거기에 먼저 내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서 거기서 받은 펀딩으로 또 장편 작업에 투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을 불러옵니다. 개런티는 없어요. 그분들이 이걸 픽업을 해서 하겠다는 개런티는 없지만 실제로 저희 프로덕션 피치에서 피칭했던 작품 하나가 장편을 피칭했던 아시아 프로젝트 하나가 작년에 제가 이프파에서 가서 봤더니 이프텐 쇼츠에서 거기는 단편만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25,000불을 받아가지고 한 15분짜리 영상으로 해서 거기서 쇼케이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저게 물론 아시안 프로젝트여도 좋죠. 한국 프로젝트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을 알았으니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그들과 우리의 장을 마련해주고 특히 이러한 소재라면 그들도 눈을 기울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글로벌 우리 그때 촛불 행동 시위에 대한 궁금증으로 필드 비전이 커미셔닝을 했던 것처럼 시간이 부재. 지금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중에서 좀 글로벌 오디언스들 관심이 있을 것이 있다면 여기 이프된 쇼츠의 관계자들도 그 커미셔닝한 필드 비전 내에 다른 커미셔너들에게 또 이것을 제안을 해서 기회들을 열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개혁을 하면서 제가 좀 제일 많이 공을 들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만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좀 그런 내용, 내가 사회와 연계된 좀 그런 작품들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 보다 펀드는 기존의 기획개발 펀드랑 많이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주제도 자유 주제고 이거는 저희 1,000만 원을 드리는데 이거는 정산이 필요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1,000만 원이 좀 KCA나 다른 데처럼 어디에 이런 걸 쓸 수 있고 어디에 쓸 수 없는지도 좀 규정이 나와 있어요. 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어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게요. 작년에는 좀 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뒤늦게 발견해서 저도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을 아니까 변화를 좀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0분 이상의 중단편 프로젝트로 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편 위주로 대부분 지원들이 됐는데 지금 플랫폼이 바뀌어지면서 장편만 고집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저희가 막상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보니 장편으로 만든 작품들도 대부분 다시 공영방송 해외 쪽에 팔리면서도 다 50분에서 57분 사이에 TV용으로 재편집을 해서 판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분 이상으로 열어놨습니다.
이게 어차피 다큐에 있어서 이 극장에서 막 성공할 만한 다큐가 아니라면 가장 큰 시장은 방송이거든요. 해외도 공영 방송.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 있는 50분짜리, 55분짜리 작품들이 뭐 PBS나 뭐 아트나 이런 쪽에 가서 시장 플랫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쪽부터 지원을 좀 그쪽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프로덕션 피치에 내려고 했는데 기한을 깜빡하고 놓쳤죠. 봤더니 펀드가 그 뒤에 열린 거예요. 기획개발이. 그래서 그렇게 내시고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 생태계를 좀 추적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드리는 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획개발 펀드를 미리 피치보다 미리 오픈을 하면서 저희가 첫 번째 펀드라고 한 게 다른 지원금을 받지 않고 공개 피치에 참가한 적이 없는 프로젝트. 다만 그 DMZ의 소재 발굴 지원을 받았던 것들을 예외로 했어요. 워낙 작은 자금을 저희들이 진짜 뭐 생계를 돕는 차원에서 저희가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 받았다고 여기 어플라이 못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계속 오래 하고 있었지만 뭐 제작이 한참 진행이 됐지만 아직까지 아무 데서도 다 못 받았다. 너는 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거는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 펀드라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신청한 펀드는 아니니까 못 받으셨던 분들은 10번 찍어서 한 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원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시아 프로젝트도 그런 식으로 열었어요. 근데 아시아는 자국 내외에 다른 해외에서 피칭을 하거나 지원금을 아직 받지 않은 프로젝트. 그래서 그 첫 번째 펀드라는 의미를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기획개발 이렇게 펀드 드리고 사인하고 그냥 페이퍼를 리포트를 받는 걸로 끝냈는데 저희들이 이번부터는 한국 프로젝트들은 적어도 같은 나라에 있으니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멘토링이나 튜토링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아시는 훌륭한 튜터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아시아와 한국이 항상 이렇게 섞어 있으면 한국 분들 중에서도 좀 영어가 가능하거나 저희들이 동시통역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는 그런 제한들이 있어가지고 아쉬운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저희들이 미팅을 주선을 해드립니다. 인더스트리 기간 중에. 이게 이제 작년 저희들이 피칭을 했던 장소였고 장소는 좀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피칭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경쟁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계시고 심사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디시전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피드백을 주면서 참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이러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소화하시는 분들이에요. 디시전 메이커들. 영화제에서 오셔서 자기 영화제를 추성을 해간다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사간다든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아니지만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고 알면 좋은 분들이 거기에서 주목하면서 정식의 프로젝트를 알아간다는 것, 그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바꾸면서는 집중도를 위해서 한 페이지에 하나씩 넣는 걸로 바꿨거든요. 내용이 바뀐 건 아니었고 레이아웃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5월에 오픈을 하는데 그 이름만 좀 바꿨어요. 글로벌 피치랑 그 러프컵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했던 건 러프컵 피치라는 이름으로 바꿨고요. 제작 단계, 편집 단계 이렇게 있고 지금 이 글로벌 피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바꾼 내용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글로벌 피치는 제작 단계에 있는 한국 또는 아시아의 프로젝트들이 지원을 해서 이거는 60분 이상의 장편 프로젝트를 했고요. 제작 경험이 없어도 좋은 거 이런 거는 어차피 심사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꼼꼼하게 진지하게 또 믿을 수 있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진짜 경험 없을 지원 가능 이런 걸 넣었고요. 같은 해에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펀드에도 넣고 피치에도 넣었다 같은 프로젝트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펀드라든지 이런 자격 제한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한 거예요. 다른 프로젝트를 두 군데 넣으실 수는 있지만 한 프로젝트로 이렇게 넣으시는 거는 안 되고 항상 고민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작이 좀 됐지만 앞으로도 한 2, 3년은 할 거야. 그러고 지금 아직 받은 게 없어 그러면 아까 더 보더펀드 쪽으로 넣으시면 되고 근데 내가 올해 안에 제작이 완료돼서 내년에 편집 컷이 될 거야 그러면 글로벌 피치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단 선정된 작품들에는 창작자금 200만 원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온라인 튜터링으로 피치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게 달라진 거는 저희가 피칭을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피칭들이 다 이 유럽의 모델을 따랐어요. 핫독스 같은 북미나 아니면 이드파 같은 유럽의 모델. 그게 대부분 말로 한 4분 발표를 하고 영상을 한 3분 정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영어로 대부분 되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많은 한국 프로젝트들이 우선 프로젝트들이 그런데 또 선정이 돼서 가서 하고 나니까 이런 인터내셔널 피치를 겨냥해서 트레이닝들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우리가 DMZ 닥스가 한국에서 하는데 왜 그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왜 이 창작자분들이 창작만 잘하면 되지 영어 실력을 평가받는 자리를 만드는가 싶어가지고 피칭 실력을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좋은 작품으로 지원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국 프로젝트들은 그러니까 다 7분 비디오 영상으로 바꿨고 이 비디오 영상은 창작자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되고 영어가 불편하다 하면 한국말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거를 저희들에게 파일로 보내주시면 번역을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물론 레이아웃은 본인 창작자들이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동시 통역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말만 하시는 감독님들도 글로벌 피치지만 자신 있게 오셔서 적어도 한국에서만은 내가 영어 실력 때문에 찬밥이 되는 자리는 마련하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1월에 일본에 가서 했더니 일본 창작자들이 너무나 부러워했는데요. 여러분은 그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좀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 네, 그래서 이 오프라인 워크샵 저희들이 독스랩도 그래서 그전에는 피칭을 위한 트레이닝들로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는 피칭을 위한 트레이닝은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독스랩에 오기 전에 비디오 영상을 완성을 하시도록 하고 저희 독스랩에 와서는 조금 다른 워크샵들, 조금 더 창작자로서 알고 싶은 다른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입텐쇼츠의 그 담당자들이 와서 배그 패널에 대한 워크샵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이 본인의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소화해서 어떠한 버전으로 어느 곳에 피칭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만약에 넷플릭스에 가서 피칭을 한다든지 필더 비전에 가서 피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아르테나 이런 데서 피칭을 한다든지 아니 만들어진 작품을 가지고 배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워크샵을 할 겁니다. 강의를 하고 각자 이 그룹별로 해서 프로젝트별로 맞는 그 피드백들을 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메리칸 POB, 미국 PBS 그쪽에서는 아웃리칭 팀에서 다큐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면 제가 생각하는 또 이게 잠재적 가장 큰 다큐 시장이 교육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연계된 또 워크샵이라든지 취재와 관련된 워크샵이라든지 해서 좀 다양한 방식의 워크샵으로 독스랩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칭을 어떻게 잘하는가에 대한 워크샵이 아니라 그게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러프컷 피치, 이것도 어차피 프레젠테이션 이런 피치로 바꿨고요. 이제 이 부분도 작년에 좀 많이 혼동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명확하게 기준을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편집답게 있는 프로젝트로 그 다음에 프리미어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러프컷 해도 되고 영화제에도 지원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셨다고 하는데 영화제는 완성된 작품들을 올해 프리미어하는 것이고요. 저희 러프컷은 저희들이 피드백들도 제공하고 거기서 더 많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 디시전 메이커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피드백이 프로젝트 완성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성을 목표로 하는 현재 편집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로 제안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저희가 이쪽 부분에서 바꾼 게 이 사진 상금입니다. 저희가 상금을 바꿨어요. 상금을 올렸어요. 그 최대 지원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프리미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제에서는 국제적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제로서 위상을 갖고 저희들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영화제가 어떻게 특화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창작자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를 보여주는 성과 중에 하나가 저희 영화제에서 하는 프리미어들인데 창작자분들에게는 이 프리미어 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DMZ 닥스를 오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피치하면서 상금을 마련하면서 이제 프리미어 조건들을 걸었는데 그것이 이제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되게 곤란해지겠다 싶어서 대신 최우수상에만 프리미어 조건들을 걸고 그 상금을 올리면서 설득을 해보자. 근데 이제부터는 페널티를 적용을 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지키지 않는 약속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막 고민을 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우수상 이런 다른 상들은 상금은 적지만 그렇더라도 항상 영화를 먼저 선보일 때는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생각해 주시기를 그거는 이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고요. 돈으로 호소하는 거는 이제 최우수상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 관객상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작년에도 현장이 되게 뜨거웠어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본인들이 피칭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어필하는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도 알아볼 겸 또 피칭을 현장에서 하는 분들의 사기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겸 해서 이 현장에 있는 심사위원이 아닌 디시전 메이커들이랑 관객들이 투표를 해서 할 수 있는 관객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독수랩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번에 말씀드렸듯이 영화제는 14일에 시작을 하는데 저희 독수랩은 10일부터 13일까지 해요. 이 멋있는 지지항에서 되게 편안한 환경에서 다 몰아놓는 게 아니라 다 모아놓고 재미있게 즐거운 매트 같은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14일은 영화제라서 영화제 개막식 참여를 하고 15일부터 저희들이 피칭을 하고 비즈 매칭을 합니다. 15, 16, 17, 18 그리고 19일날 오전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다큐 로드 투어 해가지고 DMZ를 투어를 할 거예요. 특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오신 분들에 국한될 수도 있고요. 한국 분들은 이제 선택 사항이고 그러면서 시상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크, 패널, 토크, 네트워킹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인더스트리 파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터내셔널한 델리게이션들이 오면 그 델리게이션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필름메이커들이 오고 대만의 필름메이커들이 오면 한국의 필름메이커들 그룹이 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저희들이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럼 서로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이게 이드파 같은 데서는 뭐 프로듀서스 브렉퍼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이블에 각 국가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토크 쪽에서도 지금 조금 그 전에 오지 않았던 다른 곳들, 그러면서 요번에 좀 특이하게 다큐멘터리 투자를 하는 회사가 하나 올 거예요. LA에서. 예. 그래서 자기네 회사 소개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투자한 한 작품이 선댄스에 올해 초청을 받았고 뭐 이런데, 미국 LA에 있는 회사지만 다큐 쪽에 좀 공격적으로 좀 펀딩도 하고 배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좀 와야 여기 오신 분들이 만든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하는 것에 대한 좀 단서들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접수 방법 이건 다 아실 테고, 저희 이제 질의응답 가기 전에 저희 잠깐만 프로그래머님 강프로님 오셔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 쪽에 좀 섹션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얘기만 잠깐. 잠깐만 이렇게. 네. 너무 당황스러워.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한 1분 뭐 해가지고. 원래 약속된 시간 4시 반까지였는데. 그렇죠. 제가 빨리 끝냈습니다. 안녕하세요.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강진성입니다. 저희 인더스트리 프로그램 올해 저희 김선아 PD님과 팀이 되게 공들여서 준비하고 있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프로그램도 좀 나름 이제 15회를 맞아서 조금씩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뭐 지금 계신 분들 완성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면 해당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 큰 틀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국제, 아시아, 한국, 단편 경제 부문을 이렇게 4가지로 운영하고 그 아래 한국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한국 다큐 쇼케이스라는 섹션을 운영해왔습니다. 비경제 부문으로. 올해는 그런데 저희 영화제 섹션의 영화제 어떤 편집 기능, 어떤 배열의 기능을 강화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단 경쟁 부문은 국제 경쟁, 기존의 국제 경쟁과 아시아 경쟁은 사라지고 2가지의 국제 경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 그리고 프론티어 경쟁이라는 섹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국, 아시아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 모든 다큐멘터리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국제 경쟁은 좀 더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방식의 다큐멘터리들, 뭐 전통적이라는 말이 다양한 걸 포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다큐멘터리사에서 포괄해왔던 뭐 시네마 베리테부터 옵저베이셔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것들이고, 프론티어는 좀 더 전선에 있는 작품들, 그래서 좀 더 실험적이거나 어떤 대담한 어떤 추구를 하는 작품들을 좀 모아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쟁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단편 경쟁과 합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쟁에서는 장편과 단편 영화들을 이제 고루 선보일 예정이고요. 거기서 한국 경쟁, 장편과 단편을 따로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가 되시고, 나머지 비경쟁 부분은 작품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양식이라든지 또 접근법이라든지 뭐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섹션을 보시면 단순히 기존의 글로벌 비전, 한국 다큐 쇼케이스 이런 방식으로 제작 국가라든지 제작 지역으로 좀 구분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작품은 이 섹션에서는 이런 작품들을 좀 기대하고 볼 수 있다. 이런 관객들도 그리고 창작자들도 나의 작품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만드는데 이런 작품법은 이 섹션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섹션명이 아직 완전히 발표는 되지 않은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베리테, 뭐 에세이, 다큐 픽션, 그리고 익스펜디드 뭐 이런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과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다큐멘터리의 여러 가지 스타일과 어떤 접근들을 각자 좀 배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작품도 물론 한국의 장단편 모두 이제 신작 저희 프리미어 규정에 해당하는 부합하는 작품들은 마찬가지로 이 비경쟁 부문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 부디
잘 만들어셔서 저희 영화제도 좀 목적지로 영화제 그 영화의 그 여점에서 하나의 그 정류장으로 좀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거 하면 또 싫어할 분들이 많은데 제가 DMZ 하면 여러분 박수 해주시면 하나, 둘, 셋, DMZ! 네, 저희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특히 지금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다 물어봐 주세요. 제발 전화로 묻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저희가 지금 딱 2명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매니저님이 일일이 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하셔서 이게 지금 같은 방향을 하는 그래서 좀 꼼꼼히 좀 물어봐 주세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치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다원이라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저희 코리안 POV 같은 경우에 사실 시급한 다큐멘터리 작업들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결과 발표와 지금 일정 정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급하다는 건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것들을 다루는 작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편으로 뭔가 먼저 보여줘서 그게 반향을 일으키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렇게 올해 안에 뭘 하셔도 되고요. 그러한 장들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또 도움이 돼서 매칭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진행형이지만 언제 이게 완성이 될지 몰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장편으로도 지금은 길을 모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무조건 시급하니까 나 따라가지만 이걸 내가 몇 분짜리로 할지는 모르겠어. 하다가 결정할 거. 그럼 그게 이게 가장 맞는 엔딩은 이건 것 같아. 본인이 결정하시고 내년이든 후년이든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냥 팔로우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쇼케이스라는 거 저희 인더스트리 기관 중에 하는 쇼케이스는 완성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티저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줄 잠깐을 찍은 영상들을 편집해서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쇼케이스의 의미는 작품성을 보여주는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작품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림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약간 시기적으로 지금 절실한 얘기일수록 그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다큐라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계속 회자되고 공론화시킬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그 쇼케이스를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금, 지원금 지급 시기라는 지급은 저희들이 접수하고 보통 한두 달 안에 약정서를 이제 작성하고 보통은 한 달 이내로 하는데 예상으로는 7월 제작 글로벌 피치에서요. 제작 단계 프로젝트잖아요. 그럼 제작 단계라는 건 관계없어요? 10%도 되고 20%도 되고. 네, 상관없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제작 단계라는 저희 9월을 기준으로 아직 제작이 끝나지 않은 작품이고요. 내가 근데 이게 지금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제작이 10%밖에 안 됐지만 이거는 기획성이어서 내가 올해 안에 제작 끝낼 수 있어 그러면 글로벌 피치 쪽으로 내보시는 거를 권유를 하고요. 근데 이게 제작 10% 정도 했는데 제작이 내년에나 끝날 것 같으면 기획개발 쪽으로 권유를 하는 거죠. 기획개발요? 예, 둘 다. 그러니까 제작 단계라는 건 0%에서 99%까지 열려 있는 거라서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시라고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획개발을 받았던 작품이 올해 내년 글로벌 피치를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올해 피치를 이 작품 지원을 했거나 이걸 받았던 작품이 내년에 이 더보다 펀드에 신청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예. 더보다 펀드를 이번에 지원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거는 글로벌 피치로 같이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올해는 같은 프로젝트로 중복 지원은 아무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펀드랑 피치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피치된 작품이 러브콘에 내도 안 되고 하지만 올해 더보다에 내서 선거를 받았다. 근데 그걸 내년에
또 글로벌 피치 내고 싶다 하면 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요. 예. 만약에 타기관에서 작년에 지원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작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럼 이거 글로벌 피치에 지원할 수 있어요? 네, 글로벌 피치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제작 지원을 받은 작품들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더보다 펀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첫 지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타기관에서 지원받은 거에 아직도 제작이 진행 중이면 지원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제작을 지원을 어디에서 받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그쪽에 월드 프리미어 조건이 걸려 있다. 그렇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뭐 1등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고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재미없잖아요. 아니, 재미 떠나서 어쨌든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한 월드 프리미어 규정이 걸려있는 다른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제작 단계에서 피칭 쪽으로 지원하셔도 됩니다. 예. POB 펀드도 타 기관에서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거 POB 펀드도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제작 지원을 받은 거는 가능합니다. 예, POB 펀드는 말 그대로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묶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다른 것들은 오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또요, 지금. 이 앞에 앉으신 이유가 있어. 말을 네, 다른 분. 그래서 타기관에서 이제 아까 된다 그랬잖아요. 타기관에서 지원받은 것이 아직 제작이 완료 안 되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글로벌 피치에 지원이 가능하다. 네, 근데 타기관에서 이제 지원 받은 게 온에어는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국내 방송에 편성이 됐다든가 나갔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지만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다른 내가 다뤘던 그 이야기 안에 어떤 특정 이야기들을 더 개발을 해서 다른 타이틀로 그 다음의 이야기들로 장편을 만들겠다.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고 이거는 충분히 됩니다. 예. 하지만 같은 제목으로 그거를 조금 뭐 재편집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 안 되죠. 현저하게 이게 달라지고 그 과정에서 만난 스토리 중에 이거가 너무 흥미 있어서 내가 이걸 팔로우하면서 장편 프로젝트로 새로 하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미 제작에 뭐 한 30-40%는 진행되었다고 본다.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코리아 POV가 제작 초기 있거나 기획 개발. 누군지 알려주세요. 제가 아까 아는 얼굴들도 있고 모르는 얼굴들도 있어가지고. 예.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는 김한가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리아 POV가 기획 개발 중이거나 제작 초기 작품 8편 선정하는 걸로 적혀 있는데, 그럼 작년에 기획 개발을 받았거나 DMZ에서 EIDM이나 비슷한 기획 개발이나 아니면 피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작품이 코리아 POV에 지원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한번 이게 왜냐하면 코리아 POV 그 주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기성이나 절실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걸 해오고 있었다면 좀 이게 다른 것들과 사이에서 하지만 가능합니다. 예.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많은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같이 모아본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어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제가 깜빡 잊고 말씀 못 드렸는데 보통 저희 선정위원들은 다큐계의 종사자들로 되거든요. 감독님들이나 영화제 관계자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이나 아니면 저도 항상 관여를 하고요. 내부자가. 근데 이 코리안 POV 2023 이거는 다큐 쪽뿐만이 아니라 좀 사회학자라든지 미디어학자라든지 언론학자라든지
그러니까 아니 꼭 학자만 아니어도 어쨌든 조금 다른 한국 현재 사회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염려하고 문제점들을 발굴하는데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야의 분들도 함께 선정위원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작 초기나 이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인 거네요. 좀 더 그 시의성이 좀 중요한 파트일까요? 시의성 자체보다도 왜냐하면 계속 골마 있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올해는 그럼 중단편은 없어진 건가요? 그 중단편을 저희가 안 넣은 이유가 그쪽이 저희가 코카의 지원을 받아서 했던 거였는데 코카 쪽에서 아직 사업 발표가 안 났어요. 근데 하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맡아서 같이 할지 안 할지는 그 사업 계획이 그쪽에서 먼저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본인 소개해 주시죠. 저는 미술가 최민경이라고 합니다. 네. 영상 작품을 주로 제작하는 미술가이고 작년에 이제 그 여러 개의 채널로 되어 있는 미술 설치 작품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싶어서 글로벌 피치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방향이 이제 전통 다큐 쪽을 많이 보시는지 아니면 좀 실험적인 작품이나 그런 어떤 경향성 같은 게 있는지 글로벌 피치 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없고요. 되도록이면 좀 다양하게 오픈을 하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또 이 다큐멘터리 지금 이런 국제 영화제 같은 다큐멘터리들이 그 지향하는 바가 뭔가 그 항상 세상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조금 더 큰 점수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실험적 시도들이 있는 작품들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중단편 쪽에서는 상당히 그런 쪽이 많이 열려 있었고 오픈들을 됐었는데 심사위원들 특성상 이게 조금 약간 전통적인 그런 경향성 그쪽에 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지만 이런 장르다라고 국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에 힘이 있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래밍 쪽에서 이렇게 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도 그거와 보조를 맞춰서 저희도 조금 더 열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영화제 전체의 아이덴티티를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하시라고 네, 여기 잠깐 끼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장르,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뭐 기존의 방송이라든지 영화뿐만 아니라 미술이나 이런 쪽이랑도 많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아까 설명드린 비경제 섹션 중에 하나가 익스펜디드라는 섹션입니다. 이거는 좀 다큐멘터리 영화의 확장적 경향까지 들고 제가 포괄하고자 하는 그런 너무 재미없게 제가 말을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올해는 좀 그걸 확장을 해서 기존에 저희 극장뿐만 아니라 전시관도 좀 타진을 하고 있고 뭐 아주 멋진 뭐 그런 전시관을 바로 마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비전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 중에서 그런 작업들 뭐 멀티 채널이라든지 여러 채널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형식들을 고민하신다면 또 저희 프로그램 쪽이랑도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인더스트리 쪽 심사와는 별도로 제가 그냥 이 기회를 빌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피치 부분이 5월에 오픈을 하니까 그 사이에 혹시 중단편에 대한 또 저희들이 사업 공고가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을까. 그러니까 중단편이라는 것도 내가 처음부터 장편을 기획해야지 하는 특정 다큐멘터리들이 있고요. 약간 실험적이거나 뭐 또 특정 주제들은 단편 버전을 몇 개 내면서 이걸 장편으로 구성을 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고민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 복수 지원은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를 본인이 선택해 주세요. 저희가 선택하게 하지 말고. 또 질문. 죄송합니다. 이 챈디드라는
세션은 아직 안 열려 있는. 지금 요 부분은 예, 저희 잘하셨어요. 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지금 한국 경제 부분이 이제 접속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마 멀티 채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출품하셔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따가 제가 이 주소를 좀 남기겠어요. 저희 프로그램 팀으로 메일로 좀 문의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그건 저희가 경제 부문에서 뭐 어떻게 그 어떤 특정한 부분을 특정하기보다는 같이 좀 포괄적으로 저희도 올해 사실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소통의 방식들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좀 따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되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래머님들은 엄청 바쁘시지만 아주 착하시고 친절하셔서 프로그래머 팀장님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산업팀은 너무 바빠서 개별 문의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 괜찮으신가요? 예. 글로벌 피치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되잖아요. 5월에 오픈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그게 올해 만약에 선정이 되면 9월 달까지 완성을 해야 돼요? 글로벌 피치에 지원을 하는 작품들은 올해 9월에도 제작이 절대 끝나면 안 되는, 제작이라는 건 촬영이 끝나지 않은 작품이어야 돼요. 그래서 9월에는 저희가 피칭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작품들을 하고 있습니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라 거기에서 받은 기회들로 이걸 계속 또 개발을 시켜나가고 펀딩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합니다. 네. 또 질문? 작년과의 좀 차별점들이 좀 느껴지시나요? 다 대답이 없어. 네. 그리고 항상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들이 개선을 해야 좀 더 창작자들에게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을까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도 좀 제안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이메일로 본인 프로젝트에 관한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런 걸 해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라든지 대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알겠는데 영화제와의 약속, 지원을 받으면서 한 약속, 그 약정서에 쓰여있는 문구들 이런 것들 좀 꼼꼼히 봐주시고 내가 그걸 지킬 준비가 됐을 때 서명을 하셔야 저희도 그렇다면 믿고 이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진짜 개별적으로도 되게 많은 피드백들을 드리고 미팅들을 주선해드리고 만남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한 번 지원을 받은 작품들은 펀드에서 지원을 받았던 피치에서 지원을 받았던 저희들이 항상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요. 국제시장이나 이런 인터내셔널 마켓들 가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디지털 메이커들과 저희들이 손을 잡고 가서 미팅들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제와 특히 인더스트리 쪽을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파트너 겸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서로 믿고 존중하고 오래오래 사랑하며 보라해라는 관계들을 유지해가면 좋겠습니다. 또 없으시면 저희가 오늘 길게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처음으로 아마 인더스트리 생기고 처음으로 사업 설명회라는 걸 오프라인으로 해본 것 같은데 이런 장을 그래도 몇 명이 오실지 몰라서 40인 공간을 마련했는데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요 그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비공식적으로 끝나고 이 근처 어딘가 뭐 지글지글 자글자글한 뭐 이런 삼겹살이라도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디프리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요 밖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지 인더스트리의 프로듀서 김선혜였습니다.